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나스닥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거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증시 확인부터 먼저 하는데, 나스닥 상승한 거를 보고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국내 증시 문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뚜껑 열어보니 그냥 빨간맛 정도만 봤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도 방어를 잘했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도 국내 증시는 방어를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가 매동을 보자면 코스피는 기관이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걸 받아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기관이 조금 남고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을 보겠습니다. 서현탄메탈. 서현탄메탈이 상한가를 갔죠. 서현탄메탈 차트를 보자면은 이거 이 자리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도 거의 없고 거래량도 다 죽었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종목 상한가 갈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바로 제가 했습니다. 테마불사반 포트폴리오 종목이 서현탄메탈이었습니다. 서현탄메탈 6,300원 이하 매수. 그리고 뭐 서현탄메탈 혼자 상한가 같다고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설치고 있죠. 테마불사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은 테마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리딩을 받아보시는 회원님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현탄메탈 같이 한번 수익 실현을 할 때 크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반이 바로 테마불사반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서현탄메탈 같이 안정적으로 크게 테마주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도 섹터 말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죠. 서현탄메탈, 뭐 현대건설기계, 프리엠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으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이렇게 재건 관련 종목들 섹터 수급이 강했나 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 다음 주 방한 전후 재건 방안 논의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차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한을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재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이 강한 수급을 보였습니다. 큰 뉴스죠. 그리고 뭐 다른 섹터를 보자면은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녹십자 MS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원숭이 두창 아직 전염력 발병 초기이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HK 이노엔이나 파미세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녹십자 MS가 이렇게 작은 뉴스에 반응을 할 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녹십자 MS와 블루베리 NFT 이 종목이 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개별 호재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김 팀장아,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솔직히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3일이라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토대로 피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자면은 어떤 섹터를 피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 정부 고위직 차관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해서 전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조금 논의를 가진답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정신이 없다면은 다음 주에 차관급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재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직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건에 관한 논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바지에 온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될 섹터는 식품 원자재 섹터. 전 세계 최대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식품 원자재 섹터가 크게 4월 달부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료, 곡물, 육개, 돈육, 식용유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었던 뭐 곡물이나 뭐 이런 식품 원자재들이
원활하게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식품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식품 원자재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식품 원자재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게 된다면 재료 소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식품 원자재 섹터 종목들 중에서 뭐 시세를 모두 반납하고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고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료, 곡물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육계, 돈육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 주가가 제자리에 안 오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슈팅을 나온다면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서 추격 매수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놔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종목의 사상 최고가에 물리실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원자재 섹터 종목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봤을 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은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불꽃에 추격 매수를 해서 물리게 된다면은 10년 최고가에 물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부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안 나온 종목들 중에서 수익 볼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급등주 뒤늦게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증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테마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윗꼬리를 계속 단다. 가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계속 며칠 조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자. 아직 상승하지 않은 테마, 오지 않은 테마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쌀 때 사뒀다가 비싸게 팔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테마불사반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추천 섹터 말고 피해야 될 섹터, 식품 원자재 섹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이번 주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이죠. 3일 연휴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 라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한창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었죠. 한창이라는 종목, 단일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4% 마감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유튜브 전문가가 추천을 하면 주가가 바닥으로 빠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어제 제가 모멘텀, 한창이란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을 추천을 해드렸으니 오늘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볼까라고 접근을 하셨으면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 재료가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횡보장 조금 하루 이틀 더 거치다가 갭을 쏠 수도 있고, 당장 화요일에 위로 쏠 수도 있는 종목이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창을 매수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진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